탄핵하는데 이게 뭐 고도의 정치 행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탄핵이 고도의 정치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 요건이라는 것이 법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시나 비상 준전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상 사태. 예. 그러니까 막 혼란이 있고. 그렇죠. 예.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한다는 건데 엄격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네. 아니 제도 제형 법정주의라고.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죄만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고도의 법적 행위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해서 법을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려고 그 계엄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도 비만의 돼지가 한 헛소리다. 아, 잘못 이야기하면 누구? 예,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예. 정도로 하시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탄핵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예. 이제 저쪽 이제 언론 쪽에서는 윤 정부를 이제 좀 이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헌재 재판관들 하면서 6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가는데 저는 무조건 돼야 된다고 보고 예. 만약에 그러면 이게 기각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그런 것까지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했잖아요. 9명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12월까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가장 최고의 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이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하려고 속이고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또 한 가지 나온 것이 이제 롯데하고 관련된. 예, 내란버거라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윤상현에 대한. 네네. 예. 네. 롯데 장인이 롯데하고 관련된 윤상현 의원은 원래 이제 첫째 부인은 아마 전두환 예. 전두환 사이였죠. 예. 예. 그 다음에 아마 이혼하고 그쪽하고. 어떻게 그런 자리를 갖다가 잘 찾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윤상현 의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예. 근데 이제 이제 사실은 이제 윤상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그 정도면 준수하게 생겼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엘리트들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분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게 자체가 문제인 거죠. 자기 유일할 때로 이렇게 붙이고 나서 그렇죠. 머리는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사실 커버할 수 있는 아니면 말장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사실 알고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엘리트였어요. 엘리트면서 말장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은 국가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길이다. 그렇죠. 네. 그 기회주의자고 지금은 이제 친일파에 대해서 딱 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윤상현 이야기하면 또 나경원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나경원 의원이 요즘 근데 이런 게 저는 나경원 보면은 고도를 기다리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고도의 밀정입니까? 아니면 고도의 자유대 서포터즈입니까?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나경원 의원 같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아마 의도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의도적인 이야기를 또 국회를 갖다 자기가 못 나경원 의원이랑 친한 기자들이 있겠죠. 네. 기자들이 일부러 써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경원을 이렇게 물론 중도파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지지자들에게는 사이다가 될 수도 있고. 사이다. 예. 사이다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인 척 만드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물론 그 부분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계속 미임들이 많이 됐어요. 나경원이가 그날 저녁에 했던 거, 새벽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찍어가지고 올리신 분들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 지지자들 때문에 네. 내가 국회를 출입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탓하는 거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왜 못 갔습니까? 아니 가려면 담도 넘어가는데 네. 결국 그때 당시에 보면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그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어요. 네. 뭐 붙잡고 뭐 타이로 묶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체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었다. 국민들이 뭐 하려고 막습니까? 의원 한 명이 박수를 쳤겠죠 아마. 아, 그럼요. 예.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사다리라도 만들어줬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뭐 민주당 대변인 했었던 안기령. 예, 안기령. 예, 뭐 예. 개헌근의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잡고 하는 것까지도 떴는데, 네네. 총은 안 무섭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안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말이다. 말장난. 말장난이고. 아니 본인이 안 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했으니까 안 들어갔겠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서라도 하지만 안 하려고 하면은 100가지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랬다. 네, 예. 100가지 핑계인데 이번에 그 중에 한 개 냈으니까 만약에 나경원을 계속적으로 국회의원으로 놔두면 우리는 그 쓰잘데기 없는 말을 갖다 계속 드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지역구는 이번에 지역구가 달라졌구나. 예, 예. 동작이죠. 예, 예. 그쪽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인데 네. 하여튼 뭐 유권자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어찌됐든 그분들이 또 생각이 있어서 선택을 한 거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이 본인을 찍어준 유권자들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다음에 또 심판을 받겠죠. 예. 예. 아마 굉장히 거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심하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뭐 선거로 또 이렇게 또 어떤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속지 않는 기어가는 맞습니다. 것도 이제 필요하다. 네네네. 뭐 롯데 중에서 한 가지 아까쯤에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시다 말았는데 네. 무슨 이제 요즘 군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비들은 롯데에서 계엄 작전을 짭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누구 집 앞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그 햄버거를 좋아하셨나 노상원. 보죠. 예, 예. 노상원. 햄버거를 좋아하셨나 봐요. 혹시 그 햄버거에도 뱀이 들어가고 그랬습니까? 닭이 들어갑니까? 뱀닭이라는 것도 저 오늘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기사를 보니까 노상원 전 그 정보사령관이죠. 예, 정보사령관. 아마 이게 정확한지 뭐 육사 41에 예, 예. 수석 입학을 했던 네네. 재원이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김용현 그 라인으로. 네, 라인으로 저 수도 경비사 뭐 55단 네, 같이 근무를 했었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후배들은 악착같이 지어짜고 선배들이라든가 자기가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전형적인 그런 군인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갖다가 닥달해서 네.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뭔가를 갖다 짜옹하려고 예, 하는. 예. 이거 뭐 군대에서 쓰는 뭐 이야기 같은 아마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퇴근을 못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퇴근하기 전에 업무량을 이만큼 주면 밤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러게 이제 괴롭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추정이고 제 경험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상원이가 했다는 건 아니고. 이게 둘째는 뭐냐면 이분은 팩트가 있죠. 정보사령관 시절, 정보학교, 예, 예. 정보학교라는 게 예. 육군학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정보학교 시절에 교장이 들어가요. 여군 교육생, 어. 그 교장이었죠. 예.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을 했어요. 예. 그것도 2번이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하고 예. 아마 실형을 하면 1년 3개월.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집행유예. 예, 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예. 한 1년 3개월 나는 뭐 징역을 살았다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불명예 제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명예 제대를 한다는 것은 아마 이제 그때 아마 별이 2개였는지 예, 두 개, 별 2개. 별 2개. 뭐 소장으로 제대는 안 시켰을 겁니다. 네네. 불명예 제대니까 네네. 물면 강등시켜 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점집도 하고 네. 참 이게 참 네. 희한한 무속에 갑자기 빠져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무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무속 정권하고 같이 계엄을 갖다가 막 기획에. 그러니까 이게 또 저 MBC에서 또 경악이라고 해갖고 나왔어요. 이번에 또 무속. 그러니까 이게 뭐 무속 신앙을 뭐 전통 신앙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 하나의 이걸 절대적으로 신임을 한다. 그것을 갖다가 무속 신앙을 갖다가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잘못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무속 신앙을 이용해갖고 자기가 나쁜 짓 하는데 그걸 갖다가 감싸주고 잘 되게 해주고 이런 데 생각하는 사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은 이 국정 운영에 막 한 가정의 가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그 지출과 수입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한 국가를 운영하면서 어떤 계획 같은 걸 세우지 않고 무속인이 예. 이번에는 이걸 하네? 그러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이런 거죠. 무속이라는 사람들이 보통은 그것도 이제 직업이니까. 네. 이거 하네. 그래갖고 잘 됐지. 잘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돈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부적을 써야 돼. 아니면 이번에는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해갖고 막아버려야 돼. 이걸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무속이 한번 지금도 뭐 이제 청공이라는 분이 뭐 아직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던데. 윤석열이 뭐 살아난다. 뭐 그렇죠. 뭐 예수입니까 부활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수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 뭐 점 많이 보고 뭐 그런 국가니까 근데 이걸 국가 운영에 쓴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예. 이건 다 21세기 이것만으로도 예, 사실은 탄핵 사유인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무속 아니고 그냥 개인 네. 누구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에게 뭐 권력을 갖다가 맡겼던 네네. 박근혜의 최순실 사태에도 그렇죠. 경악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절차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라니까. 헌법을 갖다 지켰지. 맞습니다. 헌법 수호에 책임이 있으니까 대통령은 그 국민과 뭐 이런 게 국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헌법 수호를 갖다 가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법률을 갖다 잘 지키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갖다가 조금 안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직을 갖다가 맞습니다. 수행하는데 예. 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에서 다루는 건데 네. 저는 뭐 무속을 신봉하고 이걸로도 대통령직을 그러니까 헌법보다 무속을 더 신봉을 한다 이런다 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요 무속 점집 여기 뒤에 광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 전화해 주시고요. 예. 뭐 오늘 또 예. 오늘 또 뭐 이렇게 뭐 네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다음 해봤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책 이야기 또 해주시고. 예, 책 이야기는 또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